주민참여 예산 사업 제안 및 심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먼저 사업 제안 및 심사 때 동시에 7가지 차관 사항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의 시급성이에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시급한 사업인지, 두 번째는 사업의 필요성, 주민들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인지, 또 목표가 명료하고 적합한지, 시급성과 필요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하고 또 당장 필요한 사업인지 심사를 하셔야겠죠. 사업의 타당성, 지자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업인지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지 민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타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재정 소의 적정성, 그다음에 기존에 이천시 사업과 유사 중복이 없는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타당성을 봐야겠죠. 사업의 공공성이에요. 특정 수혜되거나 편중 지연되면 안 되겠죠.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평등, 사회 공익, 사회적 약자를 제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업의 민주성은요, 주민들의 이해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업과 관계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리고 주민 다수의 문제의식이 반영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인데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수단과 방법이 합리적이고 적정한지, 이 사업이 시설로 해야 되는 건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행사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체계가 있어요. 조직과 인력, 이 배치가 적절한지, 효과성 부분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가 달성되겠는지, 또 기존에 했다고 한다면 유사 사업의 어떤 사업 실적은 고려를 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까지 해서 7가지 차관 사항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광역단위인지 우수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사업 제안 시, 심사 시 좀 참고가 되라고 다시 한번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중증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위한 장고장 수리 사업이에요. 3억 1,300만 원 사업인데요. 중증 시각 장애인의 수요에 따라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요. 중증 시각 장애인들이. 그러면 접수를 해서 전문 수리기사를 이제 가정 방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 제품을 바로바로 수리해주고 또 보수해주는 건데요. 중증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 밀착형 불편 해소에 기여를 한 거죠.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벌일 때는요, 좀 더 그 어떤 특정 업체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또 공공성을 도모를 해서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논산시에서도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주거 환경 사업을 했고, 또 이 장애인들이 뭐 LG, 삼성 이렇게 서비스센터에 전화하고 직접 방문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직접 가전제품 고장난 것들을 수리해주는 이런 내용들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미흡 사례를 보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는 이제 시 집행부에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설치를 하죠. 그래서 좀 시 집행부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들은 좀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끌어오는 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당장 필요한 사업들을 좀 시 집행부에서 좀 시행을 하시고, 또 우리가 주민 참여 사업으로 이거를 하게 되면 또 유사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게 되면 어떤 지역에는 또 많이 가로등 보안 등이 설치가 되고 어느 지역은 또 소외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이제 을지로 골목 미관 개선 사업인데 이제 서울시 중구 사업이에요. 명동의 화려한 거리도 있지만 중구에 또 그 산림동 골목에는요, 많은 이제 그 공구, 그다음 철물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가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셔터를 내리게 되면 아주 깜깜한 어두운 길이 되거든요. 위험한 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셔터를 내리면 그 셔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또 그 셔터에다 LED 패브릭 라이트를 설치하면서 되게 화려하고 그림도 보이고 또 거기에 또 빛도 이렇게 설치가 되면서
좀 예쁜 거리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럼 관광객들이 명동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거리도 둘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춤형으로 또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또 미흡 사례를 이제 기초 단위에서 보면요, 가로 정원형 거리 조성인데 이 또한 연례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이제 가로 정비를 하는 부분이에요.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하고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한 2억 정도 해서 이제 성북구 일대에 거리 조성 사업으로 조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좀 시집행부 사업으로 하고 또 이런 관련된 사업들이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만 가로수 보호시설 정비를 할 때 행정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걷고 싶어하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식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벚꽃이면 벚꽃, 또 뭐 복숭아 나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입세출 재정 정보예요. 경기도는 세입세출 재정 정보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사업이 뭐뭐가 있는지를 보려면 세입세출 재정 정보를 그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부 사업들 이렇게 쭉 뜨는데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그러면 사업별 설명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사업별 설명 자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지자체 보조 사업이다. 그래서 상세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또 사업 제안할 때나 심사 때 반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 제안서 작성을 해볼까요? 오른쪽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예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죠. 사업명은 사업 내용이 잘 전달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명확한 사업명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대상은 사업의 수혜자, 사업의 위치 이런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목적, 제안 취지, 어떤 간략하게 제안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비는 단년 1년간 사업 기간 내 소요되는 비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사업 내용은 제안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방향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 효과 등도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예제를 볼까요? 폐지 수거 어르신 안전망 구축이라고 주민참여 예산의 우수사례를 뽑힌 사례인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보셨죠? 그 폐지 수거 어르신들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길거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세요. 그래서 이것을 보신 주민이 제안한 사업인데 그분들에게 노인 어르신들한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하자.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한 사업 목적이에요. 사업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요 사업비는 한 3천만 원 정도 폐지 수거 어르신 약 3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업 목적과 사업 대상을 밝혔고요. 사업 내용은 안전용품, 야광 안전용품 지급, 그 다음에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 교통 안전교육 실시 이 두 가지죠. 그래서 이 내용들 중복돼도 되니까 사업 목적에도 써주시고 또 사업 내용에도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쓰시고 이 안전용품 지급 관련된 내용들 구체적으로 한 두세 가지 써주시고 안전교육 관련돼서 또 두세 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사업 제안서가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주민의견서의 이해와 작성 방법이에요. 우리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주민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주민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서 법적 근거예요. 지방재정법 제3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에 첨부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인 거죠. 그래서 의의와 효과를 좀 보면요.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주요 또 재정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 민주주의 구현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민 참여 예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링이 예산의 규모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단체장이 수립하는 예산인데요.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우선순위, 또 의견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 의견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효과를 보면요. 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양한 주민 참여 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참여 동기도 유발을 시키고 본인의 의견이 또 반영이 돼서 또 예산의 낭비도 또 방지를 하고 또 의회에서도 참고를 하면 좀 참여 동기가 좀 있으시겠죠. 그리고 주민 의견서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돼요. 그래서 의회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의견서의 이제 실질한 제고 방향인데요. 예산안 편성의 전체 방향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좀 다양하게 해야죠. 의견서를 작성하는 때만 딱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안 편성 전체 방향,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산에 관련된 사업 요구서가 나올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또 받을 수도 있고 또 SNS에 방향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분야 부문간 재정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항상 중요해요. 예산은.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행정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주민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기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및 광역 보조 사업이 있어요. 공모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 SOC 사업, 체육시설, 복합시설, 도서관 이런 생활 SOC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다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행이 되면 그 도시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 의견서 작성 시 고려사항을 볼까요? 먼저 목적에 맞아야 되죠. 한 목적성, 가치적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이 본연의 목적 달성에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법적 근거는 고려사항은 상위 법령, 도조례 등이 되겠죠. 사업 계획의 타당성은 있는가? 사업 수단 및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적정한지, 사업비 효율성을 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 사업의 효과 및 이제 성과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 및 지역 발전, 이 사업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서 고려돼야 할 점은 뭔가? 공공성, 공익이 우선돼야죠. 수혜 대상, 특정 수혜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공평성, 편중 지역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 주민 요구 대응성,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배려,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는지, 그다음에 지역 개발, 건설, 교통,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지역산업, 소상공인들을 고려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다음 성공 전략, 실행적 측면인데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략적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비전, 사업 목표가 정확하게 잘 설정이 돼 있는지, 그다음 전략, 사업의 효과성이 높은 게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겠죠. 세부 사업 추진 툴, 사업비의 이제 효율성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사업량, 사업 규모가 적정한지, 그다음에 예산 규모, 예산이 적정한지 이런 어떤 성공 전략들은 이제 추가적인 의견 사항들인데요. 주민들이 더 성공 전략을 참신하게 의견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냐면 전문가들도 계시거든요. 많은 주민들 중에서는. 그리고 경험을 해보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 좀 보탬이 되도록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분과가 5개가 있는데 여기서 기획행정 분과 사업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먼저 DMZ 일원 평화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에요. 여기서는 공원을 설치할 때 또 주민들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민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서 갈등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중 타 지자체 사례와 성과를 참조해서 예산 절감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소방 장비, 소방 항공대 부분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요, 안전이 최우선 과제죠. 그래서 안전성을 강화시키고 부품을 구입할 때 정말 신중해서 정비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좀 의견을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경기도 광고 홍보진 행사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행정 일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 기획으로 성과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들을 저는 이제 한 줄씩 간단하게 넣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관련돼서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중요한 걸 하나, 둘, 셋 이렇게 쓰시고, 이 세 가지를 같이 토론을 해서 또 구체적으로 또 몇 가지, 두세 가지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0시 살면서 불만은 무엇일까? 불만 없으시다고요? 그래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개선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면 되는데요. 3, 4명, 4, 5명이 한 조를 구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테이블에 앉아갖고요. 돌아가면서 자기를 먼저 소개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소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일상에서 느낀 가장 큰 불만은 포스트잇에 적고, 이제 그 포스트잇에 적은 각자의 불만을 소개를 해요. 이때 그 하드보드 판이 있으면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불만들 중에 가장 공감을 얻은 모두의 불만 한 개를 선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행길 안전, 보행길이 위험하다, 뭐 이런 이제 한 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조별로 이제 토론이 끝났으면 이제 조별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우리 조의 불만은 이겁니다. 그래서 한 개를 발표를 하고, 또 다른 조에서는 이런 모두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씩을 제시를 해줍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조별로 모두의 불만을 해결하는 모두의 아이디어를 이제 다른 조한테 그 조언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뭉뚱그려서 좀 추상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불만과 아이디어를 이제 전지에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불만 사항과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조별로 채택 때 모두의 불만은 현황이 문제점이 되는 거고, 해결 아이디어는 개선 방안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나와도 사업 제안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채택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모두의 불만, 보행 안전이 미흡해요. 우리는 문화시설이 없어요. 그다음에 발표를 했다는 이제 해결할 방법으로 다른 조에서 안전한 보행길을 구축을 하도록 시의 요구를 하시죠. 아니면 찾아가는 마을극장을 개설하시죠.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것도 좀 구체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하얀 전지에다가 모두의 불만과 해결 아이디어를 이제 씁니다. 그래서 같이 조별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보행길 구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 설치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고 과속 방지턱 설치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거죠. 뭐 다른 조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지에 써갖고 우리의 어떤 개선 방안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네, 드디어 우리 경기도에 지금도 주민 제한 사업 신청을 받고 있어요. 2020년에 지금 진행되는 주민참여 예산 과정은 2021년 예산 편성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건 2022년 예산안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건데요. 지금 상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네이버에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치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그 중에 주민제한사업 신청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제안서 양식에 맞춰갖고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돼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참고 자료는요. 제가 앞서 이렇게 설명한 자료들 다 이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지방지원 365 내고장 알림이
또 뭐 우리 살고 싶은 뭐 우리 동네 이렇게 사이트들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강의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직접 뵙고 강의를 하면 참 좋았겠지만요. 또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또 이해 안 되면 다시 돌려보고 뭐 이런 또 오프라인하고는 다른 장점이 있죠. 강의 열심히 좀 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